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나 홍수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다고 합니다. 곡식을 기르지 못하면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요. 비 좀 오지 않게 해달라. 가뭄 좀 오지 않게 해달라. 인간들의 청은 깊어갔지만 하늘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나무나 바위, 산, 그리고 바다를 향해 막연한 숭배를 시작했고, 그런 긴 시간들 속에 드디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들이 무당입니다. 매서운 갯바람을 맞으며 한겨울 산 정상에서 폭설과 마주하며 가슴 아린 사연들과 교감하며 한국의 무형유산이자 인류의 무형유산인 구세 속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사진. 여기 우리의 여정에 함께한 6명의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리안 샤머니즘 굿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작품, 작가가 바로 김수남 선생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어떤 그 귀한 작품들, 아카이브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다큐멘터리 사진의 어떤 예술성을 함축한 그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 무속인을 신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의 사제, 신을 붙잡는 이, 또는 신과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신방들의 그런 무속 행위들을 김수남 선생님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로 인간의 영혼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정말 공간감을 비롯해서 그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서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표현을 하신 그러니까 매년 음력 1월이면 이 섬 내 전체 마을들이 본향단 굿이나 영등굿 이런 굿들을 행하면서 신에게 그들의 안녕과 또 기원을 바라는 어떤 그런 굿판들이 이 섬 전체에 벌어졌었고, 다른 도시에서는 점차 많이 그 원형을 잃어버렸지만 제주도만큼은 그 부분이 그대로 남겨질 수 있었던 배경도 있었고요. 제주 출신인 김수남 선생님께서는 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우리의 전통 문화, 샤머니즘, 무속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제가 그 구판 사진을 찍은 게 제 나이 27살이더라고요. 겨울에 친구랑 우연히 계룡산을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이제 무속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게 됐어요. 아니, 이 20세기에도 아직도 이런 그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속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도시에서만 살았던 나한테는 굉장히 좀 신기했었죠. 예. 나름의 자기 소원을 기도하는 여인들의 그 몸짓을 보면서 내가 미신이다 뭐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들 나름의 진실성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세대가 지나면은 이 몸짓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 여인들의 바램의 흔적인 몸짓을 찍어보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몸짓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 그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 상황 뒤에 있는 시대적 배경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내 사진 속에는 보면 그 시대상이 보이는,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산에 가서 치성을 드렸을 그 풍경이 이제는 원피스와 운동화를 신고 와서 치성을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박바가지에 촛불이 플라스틱 바가지에 촛불이 된다든가, 그냥 미신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네, 저희들이 그동안 긴 세월을 작업한 사진이 폴란드에서 연말에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참 기쁩니다. 물론 현지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게 되고 소통을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흙이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길이에요. 길을 잃지 말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제대로 향해 가라는 그러한 구세의 명칭입니다. 사진가가 되어서 카메라를 들고 그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관광객으로 동분서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당은 한국 신화가 살아있는 마지막 남은 우리의 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담은 이 50여 곳의 신당과 70곳의 무당들은 종교와 신앙의 대상으로서 마지막 살아있는, 남아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국의 신은 존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예요. 신의 집입니다. 신의 집은 바로 제가 촬영한 신당이고, 그 다음에 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신의 의지를 받들어서 신탁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촬영한 신당들은 대부분 마을의 제당입니다. 한 마을에서 그 마을에 풍요로움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마을 주민들의 기원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일 이외에는 전혀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에게 문을 열면 애군이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촬영했었던 것들의 대부분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 이외에 처음으로 외지인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개방을 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이 열린 곳도 있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곳도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싶었던 건 그 공간에 처해져 있는 신들의 영적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느 순간 그 무당의 만신의 부름에 응했을 때 그때의 장면을, 그때의 눈빛을, 그때의 얼굴을 포착을 합니다. 삼수장군 아니잖아. 내 신에게 신명신장님들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구순 잔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모여서 어우러지는 잔치를 굿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계절 음식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산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그 화해, 화합, 상생을 하면서 벌리는 잔치를 굿이라고 하고 싶어요. 믿습니다. 바랍니다. 내 신령님들 믿습니다. 천지신명을 믿습니다. 사무친 정성으로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받들어줘요. 기록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우리 그 무당, 무속, 굿에 대한 기록이 전무후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마을 운동 때문에 완전히 부서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기록의 소중함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는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 사진 작가들이 와서 그 사진을 찍을 때 굿을 몇 번이라도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지한 시각으로 바라본 사진 작가가 찍은 굿 사진은 달라요. 아, 한국 사람은 이 의식 속에서 위안도 찾고 이 의식 속에서 예술의 어떤 발전의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우연히 굿을 보게 되어져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미신이라고 터부시했던 굿을 보고 되게 놀라고 뭐라 그러지? 경이롭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굿을 주관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보통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교류, 공동체를 공유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이롭게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구판에 가게 되면 가장 제 마음을 울리는 게 징소리였어요. 징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심장이 같이 이렇게 뛰어져 가는 구판에서 나오는 징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위안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는 게 저는 징소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구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징소리를 통해서 제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 나무에 목줄 막아줬어. 불에 쌀 막아줬어. 폴란드 나라에서도 아마 예전부터 이어지던 어떤 민간 신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 나가시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시는 즐거움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과감하게 한번 이번에는 오롯이 나의 느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작업이 이번에 무속 성소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들 또한도 성소에 가서, 그들의 성스러운 장소죠. 가서 그들도 그 장소에서 그 신들에게 의지를 해서 기운을 받고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갖고 또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성소란 어떻게 보면 샤먼의 원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많은 성소들을 가봤지만 정말 아름답더군요.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기운도 좋고, 그런 자연과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는, 신들이 머무는 성소는 그러면 어딘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신들이 머무는 곳도 성소인데 무당에게 신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무당의 몸이 바로 성소구나, 신들의 성소구나. 그 무복들은 각 신들을 상징하는 건데 무당은 그 무복에 맞는 각 신들을 불러내죠.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신이 그 무당의 몸에 강림을 했을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강림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찍고 싶었어요. 신의 모습을. 결국은 무당의 포트레이트로 찍는데 포트레이트지만 사실은 신의 포트레이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당들은 당대에 자기가 활동을 하다가 죽고 나면은 그 무복은 태워집니다. 전수가 되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복의 변천사가 우후죽순, 잘못하면 변형된 무복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당대의 처음이자 시작으로 무복의 원형적인 기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살면서 그 조선반도에 살면서 과연 이 땅에서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그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또 뭐 서해안이라든가 또 황해도라든가 또 뭐 전라도, 제주도 또 해안에 따라서 그 굉장히 많은 그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문화적인 변별점을 또 찾아서 또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수십 명, 또 수백 명의 그런 신들이 찾아와서 이 굿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의 역할들이 또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장군신의 그런 힘을 하기 위한 그런 작두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그 제의 절차의 절정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이 그 신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봤겠지만은 저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신의 힘을 또 간접적으로 또 느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신이 와서 그런 하는 행위, 또 그런 행위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서, 또 마음이라고 그랬다 심장이나 머릿속에서 그런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 무당들이 하는, 또 무당들과 또 일반 사람들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신 또는 영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